서운한 감정 다루기.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의외로 인간관계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외적 요인에 의해 깨지기도 쉽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좋았던 인간관계도 처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종종 서운하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해 불쑥 올라올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즉, 서운한 마음은 잘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초기 경보등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다른 감정과는 달리 서운한 마음은 참 오묘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자니 너무도 구차해 보이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힘든 감정 같아요. 차라리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슬프면 슬프니까 울면 되는데 서운한 감정은 마음에 담아만 둘 뿐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감정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영어권에 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은 너한테 좀 서운해 라는 식의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슬퍼? 후회돼? 화가 나? 같은 식의 유사 표현들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나 너한테 좀 서운해 라는 뉘앙스에 딱 맞는 표현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서운하다라는 우리의 말의 의미가 조금 특별해요. 서운하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속으로 상대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 기대를 저버리거나 무시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듣겠니? 내가 내 표정이나 상황을 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맞춰줘야지 왜 그걸 못해? 가 바로 서운하다입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영어나 독일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말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뿐 아니라 전후 상황을 염두에 둔 얼굴 표정이나 몸짓, 억양이나 목소리 크기, 그 사람과의 거리나 시선 등으로도 의사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많이 써서 영어로 대화할 때보다는 우리나라 말은 눈치가 빨라야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서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표정으로 말하지 말고 말로 이야기하라고 부모가 가르치는 반면 우리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답을 한다고 혼나면서 자라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이 서양인들에 비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서운함을 느끼는지 살펴볼까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해준 것에 비해 내게 조금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나 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서운함이 확 올라온다고 해요. 반대로 가족을 위해 인생을 다 바쳐 일했는데 어느 순간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져 서운해하는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댁 식구와의 갈등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아 서운한 경우도 있고 연애를 하는 젊은 남녀의 경우에는 초기에 보여줬던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묻는 말에 대답조차 건성인 상대에게 서운해지지요. 회사에서는 내가 야근하며 만든 프로젝트를 자기 것처럼 올리는 상사, 나를 존중하지 않는 동료나 후배에게 서운함을 느끼지요. 그런데 제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매번 읽어내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타심통의 신통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 맞춰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라도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느냐고 속으로만 속상해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을 풀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푸는 방법은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하느냐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서운함은 잘만 표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감정의 응어리가 단단해지면서 서운했던 것이 꽁한 감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상태까지 끌고 와서 뒤늦게 표현하려고 하면 눌려놓았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상대를 향해 본인도 모르게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 필시 초기에 올라온 그 느낌을 놓치지 말고 잘 표현해야 합니다. 단, 표현할 때는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본인이 화가 나 있을 때 서운함을 표현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할 때 내가 지금 느끼는 상태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멋쩍을 수 있어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한 내 감정을 누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살짝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올라온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좀 더 깊게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은 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작게라도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자립심 없이 자꾸 상대에게 기대려고만 하는지, 왜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성장 배경이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정과 관심을 남들로부터 자꾸 받고 싶어 그러는 건 아닌지, 나도 미처 몰랐던 어떤 상처 때문에 남들보다 더 쉽게 서운함이 밀려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서운함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또 예전에 누군가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운하게 한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서운한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내가 느끼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세요. 상대가 처음엔 상처를 받아도 결국엔 고마워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단번에 자유롭게 합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와 동료는 나에게 무조건 기분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명백한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실수하고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친구, 훌륭한 동료입니다. 내 마음에 딱 맞게 좀 못 맞춰주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춰달라는 내 마음의 틀이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24시간 그 틀에 맞춰줄 사람 세상 그 어느 성자라도 못해요.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오해와 괴로움은 대화의 부재에서 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의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쉽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아무리 화가 나도 대화의 끈을 오랫동안 놓지 마세요.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는데 그를 벌하기 위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라는 벌을 주는 것인데 대화 거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또한 나는 상대를 벌하기 위해 일부러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는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나만 답답해지고 화만 더 나지요. 그냥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라도 말로 푸세요. 돈과 명예와 좋은 직장도 좋지만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지극한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자기를 잠시 잊고 타인과 깊은 연결감이나 감사함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자의식으로만 꽉 찼을 땐 우린 단절되고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최근에 고마웠던 지인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감사하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세요.
그 이메일이나 문자를 쓰는 동안 나는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는 답신이 곧 도착할 거예요. 새해 달력을 선물 받거나 새 다이어리를 사면 친한 주변 사람들의 생일 날짜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생일이 오면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한다는 연락을 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바로 끈끈하고도 고마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이란 거창한 무엇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내 인생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를 초월해 세상과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줄 때 연결감이 증대되면서 행복해지고 놓아줄 때 연결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어 다시 흐르게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씩 계속해서 순환시키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더 많이 베풀면 됩니다. 많이 베풀수록 그의 말을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싶으면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세요.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상대는 나에게 그만큼 해주지 않는가 하고 계산하면 관계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지혜로운 이는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나를 생각해서 상대의 마음을 우선 감동시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이는 무턱대고 부탁부터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누구를 안다고 하거나 일의 의무감을 강조하거나 그도 아니면 무조건 사정만 합니다. 상대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나서지 마세요. 내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상대는 자기에게 묻지도 않고 하는 내 행동이 폭력적이고 자기의 삶의 통제권을 내 마음대로 빼앗았다고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편을 들지 말고 양쪽 말만 잘 들어주세요.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크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면 이렇게 스스로 시각화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태풍이고 태풍의 눈이라고요. 태풍에 휘말리지 말고 고요한 태풍의 눈에서 나오는 지혜의 소리를 따르세요.